8월 26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신흥국 위기 내년 중반까지 간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 위기가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300억에 달하는 풍부한 외환 보유액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위기에서는 한 발 비켜 있지만 성장률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파업 손실 2조 원 넘었다. 올해 현대차 노조의 주말 특근 및 잔업 거부, 파업 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사상 최대인 2조 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내일 3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은행 공채 20% 축소한다. 금융권의 하반기 공채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하반기에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인 규모로 채용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특히 보험은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의 채용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 은행권, 금융권의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한 달 만에 또 대기업 주주들의 매매 차익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상장사 대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 한 달여 만에 다시 발의됐다는 기사입니다. 신흥국 위기 내년 중반까지 계속된다는 기사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 중앙은행 지난 5년 동안 지난 3조 달러 정도를 시장에 부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매달 850달러를 투입해서 국채를 사들이고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 자금을 풀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와 같은 규모를 줄이고 내년 중반기까지는 양적 완화 축소를 마무리 짓는다는 예정입니다. 특히 2015년에는 실업률 같은 고용상을 판단해서 금리도 올릴 수 있다는 스케줄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흥국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국제 글로벌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성은 미 캘리포니아 조립대 석자 교수입니다. 석자 교수는 특히 외환위기 가능성이 1990년대만큼 그렇게 불거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이 완료될 때까지는 신흥국의 경우에 자금이 유출되고 주가가 요동치는 현상은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성은 교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 불안감이 비교적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경기 부양책을 취할 필요도 있다. 금리를 내릴 필요도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카카와 유키코 일본 와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이 양반은 대응을 잘못하면 1990년대 외환위기급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가장 문제는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가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축소를 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다시 중단을 시켰다, 축소했다 이런 반응이 계속되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경제가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의 수요가 몰리면 아베노믹스, 즉 엔화의 약세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의해서 일본이나 유럽까지도 여기에 양적 완화 축소의 가세를 하면은 세계 경제나 특히 신흥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 금융학원장은 조금은 낙관적입니다. 지금 현재 신흥국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금융시장은 좀 과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인도인데 인도의 상황은 좀 여의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경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경우에는 신속한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변국들로는 생각만큼 전염이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신흥국의 환율이 오르면, 즉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상당히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가계 주거비 부담 10년 만에 최고치다 그랬습니다. 자, 월세와 아파트 관리비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가계 대출에도 차지하는 주거비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계 소비 지출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인 슈밥의 개수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진 데다 아파트 관리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를 바로 보시면은요. 자, 주거비 부담 상승 반영한 슈박의 개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수는 소비 지출에서 주거 비용이라든지 전기비, 수도비 같은 것을 반영한 것인데 이 비용이 이 통계가 슈박의 개수가 산정된 2003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박의 개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거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거를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내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월세 비용, 좀 최근에 월세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만 해도 30% 내지 35%에 달하던 월세 비중이 올 1월 들어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꿈의 신소재 그래핀 특허전쟁 불 붙었다. 발명된 발견된 지가 10년도 채 안 되는 그 그래핀의 상용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허전쟁도 가열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두고 특허전쟁이 한창이다. 그래핀은 연필심이 올려있는 흑연을 가장 얇게 한 겹 떼어낸 신물질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고 투명하지만 성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고요. 강철보다 200배 단단하고 실리콘보다 전기 전도성이 100배 이상 빠르며 열 전도성은 다이아몬드의 2배에 달한다 그랬습니다. 자, 꿈의 소재 그래핀인데 이 그래핀의 용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꿈의 소재 그래핀은 어떻게 쓰이나 용도가 무척 다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DNA 분석을 하는 데도 쓰이고요. 배터리용으로도 쓰이고 담수화 과정에도 쓰이고 전자종이 요즘 접히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자동차, 항공기 날개 이런 데에 쓰이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이제 특허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허 경쟁 표를 보시면은요. 자, 급증하는 그래핀 특허 신청입니다. 200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3년에는 거의 10,000건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특허를 많이 낸 나라는 중국, 미국, 한국 순이고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성균관대도 그래핀 특허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남이 다음에 또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인남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얘기인데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인남이 인도네시아, 인도 쓰나미 태풍이 불면서 금융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나름 선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차별화 신흥국가 차별해야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역시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인남이를 넘어도 넘어야 될 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9월까지 예고된 증시 5단 허들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허들 경기인데 자, 인남이 충격입니다. 1단계는 인남이 충격, 인도네시아, 인도 충격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양적 완화, 축소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9월 17일, 18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 세계 증시를 가름할 수 있는 주요한 시험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미국 부채운동 협생 위기 부각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현재 부채 상한을 놓고 국회의회와 지금 정부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하할 테니 이 부채 증가 한도에 공화당이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결론을 빨리 내지 못하면 세계 경제도 그만큼 마찰이 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독일 총선 및 G20 정상회의도 변수다 그랬습니다. 다음 달에 독일 총선이 열리는데 메르켈 총리가 재집권을 하지 못하면은 유럽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단합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증시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고 재집권을 한다 해도 남유럽과 북유럽 사이는 갈등은 좀 여전히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간의
이 신흥국 위기들을 놓고 이런 해법에서 마찰이 빚을 경우에는 증시 또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좌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름이 뒷자락과 가을이 앞자락이 교차하는 8월이 마지막 한 주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에 우울한 뉴스가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좀 우울한 뉴스와 밝은 뉴스도 좀 교차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